그래서 뭐 사실 본 수업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요 들으면서 직접 만들고 써보고 요게 중요한 거지.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참고서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괜찮고요. 그것만 해놔. 오늘 몇 장까지 자, 있어요? 이제 또 집중해서 글쓰기 수업을 좀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또 다음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뭐 글쓰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말이라는 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들 그런 말씀도 하셔요. 나는 책을 써야 되는데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책을 못 쓰겠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경험과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이미 내 안에는 수천 권의 책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을 한권책을 못 쓴다는 것은 굳이 안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인생이라는 수천 권의 책을 다 내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강호국 작가님이 쓴 책 중에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런 책도 있는데요. 그냥 너무 글을 어렵게 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말하듯이 한번 써보는 거 자연스럽게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하고 생각하고 말하듯이 좀 자연스럽게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자.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자. 우리 뭐 책에는 많은 글이 들어가지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저게 있을 거 아니야. 메시지가 무엇인지 메시지를 담으면서 글을 쓰자. 저는 이런 메시지를 늘 담고 있거든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품고 있으면은 어때요? 우리가 왜 차를 타고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으면은 각 글로 길을 찾아가듯이 어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거죠. 내 글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강사에 대해서 글을 쓴다. 나는 참 강사라는 직업이 참 보람있고 행복해.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 품고 있으면은 그거에 결이 맞는 또 일관성 있는 글이 써질 거잖아요. 내 책을 통해서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염두에 담고 글을 쓰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논리적인 글쓰기는 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주장, 근거, 예시, 메시지 어떤 주장을 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와 사례, 경험, 근거를 담고 메시지를 담는 것. 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 이런 내가 글을 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 그 유튜브 뭐 잠깐 보려고 훅 들어갔는데 2시간 그냥 시간 가버렸네. 할 일을 못했네.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더라. 이런 나의 어떤 경험과 사례를 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딱딱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뭐 알람을 하든가 그러니까 필요한 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편해진 글쓰기 방법은 말하듯이 쓰고 자신 있게 쓰자. 뭐 잘난 사람이 글을 쓰고 책 쓰고 하나요?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제가 글쓰기 이런 강의도 하지만 너무 어떤 틀에 박힌 거 말고 어떤 다들 자신만의 어떤 문체와 개성이 있을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써보고요. 여기 진솔하게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또 잘 쓰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진솔하게 쓰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꾸밈 없이 진솔하게 쓰자. 어떤 내용에 집중하고 자, 우리 글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상에 많이 지긋하게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요. 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글쓰기 방법들만 얼른 설명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할 때는 편하게 우리가 내가 어떤 전자책이든 목표한 분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먼저 분량을 먼저 채우자. 분량을 먼저 채워놓고 일단 주룩주룩 시간대로 써놓고 나중에 고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것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쓰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들 너무 착해서 너무 겸손하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를 너무 좀 터부시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신있게 우리 다들 되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좀 자신있게 써보시고요. 자, 이제 뭐 글쓰기 방법, 요즘 다들 뭐 GPT로 잘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그거를 활용하는 게 다르니까, 그걸 또 보는 눈이 있어야지. GPT를 쓴 게 다 써 못 썼나. 일단은 문장은 좀 짧게 쓰자. 우리가 문장이 너무 길면 어때요? 뭐 쓰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고, 보는 불편하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오늘 나연구소 오경아 대표가 진행하는 양평 힐링 캠프에 갔고 11시에 도착했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쭉 이어집니다. 밥이 맛있었는데 또 하고 이어집니다. 보는 사람 막 숨이 차야. 그까지 말고 오늘 나연구소나 양평 힐링 캠프에 갔다 왔다. 점심은 뭐가 나왔는데 맛있었다. 이렇게 짧게 좀 끊어서 써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 어순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이게 문장 공식도 되게 많아. 너무 많으면 좀 복잡하고 머리 아파져. 글쓰기 싫어져. 기본만 알면 됩니다. 우리 문장의 기본 구조가 이거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것만 잘 맞는지만 파악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져. 목적어, 보어, 수어, 막 머리 아파져. 몰라도 돼. 자, 내 고향은 뭐 경상도 안동이다. 이런 게 주어, 목적어, 서술라고 봤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죠. 내 고향은 안동이다. 근데 내 고향은 안동이 좋다. 고향은 좋다. 뭔가 좀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글을 쓰거나 쓰고 나서 뭐 태고할 때 이 주어와 서술어가 잘 맞는지를 좀 보면 좋은 거죠. 오경아 대표가 이거는 주어, 목적어, 전자책 강의를 서술어 한다. 그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 자, 끝말은 간결하게 우리가 문장을 끝을 너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은 또 보기가 안 좋아요. 뭐 취직을 했다. 이런 표현은 취직했다. 이렇게 짧게. 안심을 했다. 안심했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루즈하잖아요. 길어지고 뭐뭐 해야 한다. 좀 명확하고 확신 있게 뭐뭐 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짧게 끊어서 마무리 해주면 좋고요. 자, 중복은 피하자는 게 이거죠.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내용도 그런 경우가 있고, 같은 단어가 중복되는 경우는 또 보기 싫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블로그 잘하는 사람의 블로그 글쓰기 노하우. 이 문장에는 블로그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한 번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블로그 잘하는 사람의 글쓰기 노하우. 이렇게 심플하게 문장은 더 짧지만 전달이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복된 것들은 좀 피하자. 자, 설명과 묘사할 때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무언가 그림을 그리듯이 할 때 요거 이제 오감을 좀 활용하면 좋아. 오감이 저런 거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거죠. 네, 이런 거죠. 뭐 6.25 때를 묘사하는 건데요. 펑펑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려왔다. 쾌쾌한 화약 타는 냄새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벅벅 항아리를 바가지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쌀이 떨어진 거예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 오감을 담으면은 더 보는 사람이 집중이 잘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으면 좋습니다.
뭐 나는 1950년도 부산에 태어났다 이런 거는 나는 6.25가 일어난 1950년 부산에 있는 한 병원 혹은 뭐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으면 좋고요. 뭐 조사하고 단어 뒤에 붙인 말을 알맞게 쓰자. 시장을 들려서 생선을 사와라. 이게 아니고 시장에 들려서 생선을 사와라. 들러서 이런 것들. 뭐 동사를 알맞게 쓰자. 뭐 벌이다 벌리다. 우리가 벌리다는 일을 벌리다. 생일 잔치를 벌리다. 이런 거는 틀린 말이죠. 생일 잔치를 벌이다. 뭐 벌리다는 일을 만드는 거고 벌리다는 팔을 벌리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들르다 들리다 편의점에 들렀다 갈게 이런 표현이 맞는 거고. 자, 요거는 질문인데요. 말의 순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엄마가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안았다. 요 문장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엄마일까요? 아이일까요? 아이. 우는 아이를 낳았다. 소리 지르면 엄마가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낳았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엄마일까요? 엄마도 끼고 아이일까요? 아이도 끼고 둘 다. 자, 엄마라는 분도 있고 아이라는 분도 있고 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 문장을 봐서는 누가 소리 지르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 말은 다 다른 거죠. 요 문장 봐서는 누가 소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은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엄마가 소리 질렀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소리 지르며 하고 나서 쉼표를 한번 끊어줘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아이를 알았다. 그럼 명확하게 엄마인지 구분되고, 이제 혹은 이제 문장의 배치를 바꿔서 엄마가 누구를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 소리 지르며 안았다. 그럼 명확하게 엄마인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울었다. 그럼 엄마 뒤에 한번 쉼표를 끊어줘. 엄마가 어떻게 했어?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안았다. 이렇게 문장으로 구분될 수 있고, 다음에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를 엄마가 안았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독자들의 혼란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다음 이제 오감을 활용한 글쓰기, 요거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친구들과 한강에 놀러 왔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고소한 치킨 냄새, 이런 거는 후각이잖아요. 내 코를 자극했다. 가을이라 그런지 기온이 살짝 차가웠다. 이런 거는 뭐 촉각이 될 수 있겠죠. 파란 하늘, 이런 건 뭐 시각적으로 파란 하늘. 올려다보니 짹짹짹 새소리가 들렸다. 이건 청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감을 좀 활용해주면은 마치 뭔가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우리가 설명을 하지 말고 실제 그 장면을 들어가는 건데, 따옴표가 우리가 왜 온 따옴표가 있고 쌍 따옴표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온 따옴표는 주로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속마음이니까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그냥 묘사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아들과 딸의 어떤 대화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엄마 밥 줘 라고 말했다. 엄마가 말했다. 너는 나를 쌀 밥을 찾냐? 그리고 대화를 좀 집어넣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몰입도 있는 글쓰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예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거를 한번 써본 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거를. 자, 끼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후 쿵 하는 소리 후에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성함이 뭐예요? 의사가 말을 한 거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익숙하지 않은 약품 냄새가 났다. 그곳은 병원이었고 내 다리에는 뭐 새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무슨 일이 난 거지? 내가 왜 얘기했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면은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문장 몇 가지 공식만 대입하고 이제 1차 수업 종료할 건데요. 자, 좋은 문장 만들기 공식. 일단 아까 얘기했던 문장은 짧게 쓰자. 그리고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쓰자. 우리가 한 개의 문장에 막 두 개, 세 개 내용 넣으려고 하니까 불필요하게 문장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좀 표현을 쓰자. 독자들은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들. 우리 큰 건물 이런 건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큰 건물 이런 거보다는 10층 높이의 건물, 많은 새보다는 수백 마리의 새, 여러 가지 일보다는 세 가지 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고요. 뭐 이런 건 넘어가고, 자, 우리 능동태라는 것과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능동태적인 표현을 쓰면은 문장은 더 짧으면서 전달이 잘 되죠. 이제 수동태는 이런 거죠. 주어가 행동을 받는 거잖아요. 깨끗한 마을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런 거는 수동적인 표현.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는 이런 거는 능동태적인 표현. 티셔츠가 홈플러스가 티셔츠가 500원 할인되어 판매된다. 이런 거는 수동적인 표현. 이마트가 티셔츠를 500원 할인 판매한다. 이런 게 능동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게 더 문장은 짧으면서 전달이 잘 되는 거죠. 나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보다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런 표현이 문장이 짧으면서 전달이 잘 되죠. 또 우리 이런 뭐 하였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취직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는 취직했다 이런 표현이 더 좋고요.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은 이어졌다 이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 문장 공식에 나온 책인데 우리가 단어 뒤에 붙이는 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빼면은 좋아요. 예를 들어 사회적 현상보다는 사회현상. 지금은 사회적 현상이 심각해가 아니라 사회현상이 심각해. 이것은 경제적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야. 지금은 누가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보다 원인이 더 중요한 식으로. 이것은 마음의 문제보다는 마음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또 이 것이다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불편한 표현들이에요. 자,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것이다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다 뺍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상상은 즐겁다. 뭔가 문장은 짧지만 또 명확하고 전달이 잘 되는 거죠. 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복수가 중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너희들은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고요. 또 이런 것들 줄임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널리 퍼진 현상이다. 눈으로 덮여 있는 말은 눈으로 덮인 말 이런 식으로. 또 뭐뭐에 대한 글 중에도 불필요한 것들은 좀 줄여주면 좋죠. 그 마음에 대해 나도 공감해는 그 마음에 나도 공감해. 이것은 미래에 의한 일이라는 미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계속 걷어내면 문장이 깔끔해져요. 뭐뭐로 붙어 있는 수있는 또 간결하게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뭐 미래로부터 왔다는 미래에서 왔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동작이 기잖아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자,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뭐뭐 했습니다. 저는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나는 유튜버다.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뭐 정답은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거의 한 10권, 8권은 다 맞춤말로 나는 뭐뭐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 글을 문체로 글을 많이 쓰고요. 요즘에 뭐 필자 이런 표현은 이제 올드편 잘 안 써요. 그냥 나는 1인 기업가 다 이렇게 편하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또 글 속에 너무 또 우리 글은 또 대중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무 또 존칭을 많이 쓰면 또 보기 싫어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그냥 대통령이 말했다 이런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이렇게 그래도 사장님께 말씀드렸다보다는 내 생각을 말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대중에게 할 때는 더 자연스럽죠. 자, 이것도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쉬운 단어와 표현 쓰기. 우리 뭐든지 쉬운 게 진리잖아요. 같은 단어나 이게 표현을 쓰더라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쓰자. 뭐 영토라는 표현보다는 땅, 식사보다는 밥, 뭐 치아보다는 칭찬 이런 이제 쉬운 단어들을 쓰자. 보면은 주로 뭐 빼는 게 많죠. 많은 게 아니라. 이소룡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인간은 날마다 이제 쌓아가는 게 아니라 없애나가야 된다. 우리 날마다 줄여야 된다. 그죠? 수련의 최고의 단계는 단순함이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체험보다 비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꾸 내가 어떤 좋은 문장을 쓰기 이전에 내가 평소 자주 썼던 문장 중에 어색한 문장들을 걸러내는 게 더 좋은 문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장이란 뭐 간결 하지만 이해가 쉽고 머리에 잘 들어오는 말이다. 아무리 뭐 글이 많고 좋아도 머리에 안 들어오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짧아도 좀 쉽고 이해가 잘 들어오는 게 좋은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지금 전자책 한 번씩 제가 이제 받으려야 되는데 제 거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요런 이제 사진들 무료 사이트에서 갖고 와서 입히는 거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단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종이책은 이렇게 문단이 막 붙였던 전자책은 또 가독성이 중요하니까 문단도 이렇게 많이 나눠놨단 말이에요. 요거 문단 나누는 방법들, 또 문장 시작할 때 첫 줄에 2칸 정도 들여쓰게 좀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는 방법. 맞춤법 검사하기. 이런 거 이따가 수업하고, 나머지 이제 표지 만들기 내일 할 거고요. 요거 이제 책갈피 만들고 유페이퍼 등록하는 거는 모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제가 요거 수업하고 나머지 이후 시간분들은 각각 이제 집중해서 자기 원고 계속 이렇게 이제 쓰는 시간들 다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가지시고 제가 이제 한 분씩 돌면서 리뷰한 것들 진행사항들 이제 체크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이미지랑 요거 편집하는 거는 일단 글 한 번 다 한번 체크하고 요거 뭐 내일도 관계없고 일단은 글이 좀 진도가 나가야 다음 게 의미가 있거든요. 요거 일단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각자 이제 자기 원고 집중해서 계속 써보시고 제가 한 번씩 돌면서 뭐 한글 파일 설치나 유페이퍼 배운 가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드릴 테니까요. 일단 각자 원고 집중해서 한번 써보자.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좀 보세요.